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대전 한밭 5일장을 찾는 사람들은 저를 압니다. 화요일마다 천막 아래에서 떡을 파는 할머니. 78년을 살아온 이순옥입니다. 오늘은 56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려 합니다. 나는 1945년 해방되던 해 충청남도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이기철은 마을 양조장을 운영했습니다. 두루마기를 입고 곰방대를 물고 다니는 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습니다. 마을 일에 앞장서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제사를 주관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달랐습니다. 여자가 그를 알아서 뭐하냐? 아버지의 한마디면 모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오빠들은 중학교까지 다녔습니다. 나와 언니는 국민학교 4학년에서 멈췄습니다. 책보다 빨래, 공부보다 밥 짓기를 배워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고개를 숙이고 사셨습니다. 아버지 눈치를 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밥상을 차리고 옷을 기워주고 말없이 집안일을 했습니다. 순호가 여자는 말이야. 빨래터에서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참는 게 덕이란다. 왜요? 그래야 집안이 평화로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물었습니다. 왜 여자만 참아야 하지? 17살이 되던 겨울, 나는 운명을 만났습니다. 마을 교회 바자회에서였습니다. 떡을 팔고 있는데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떡이 참 맛있어 보이네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음식 만든 사람도 아름답네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가 박철수였습니다. 화물차를 모는 25살 총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철수는 자주 양조장에 들렀습니다. 술을 사러 온다고 했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그가 나를 보러 온다는 것을. 3개월 후 철수는 아버지께 정식으로 청혼했습니다. 따님을 제게 주십시오. 아버지는 쉽게 허락했습니다. 시집 보낼 딸이 하나 줄어서 좋았던 모양입니다. 약혼 후 6개월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철수는 대전 근처에 작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함께 가구를 고르러 다녔습니다. 순호가 이 밥상 어때? 우리 둘이 마주 앉아 밥 먹을 생각하니 벌써 행복하네. 그의 손을 잡고 거리를 걸을 때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1963년 6월로 정해졌습니다. 막 18이 된 나는 매일 밤 꿈을 꿨습니다. 철수와 함께 살 집, 우리 아이들,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 하지만 운명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한 달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꾸 나를 불렀습니다. 순호가 시집 가면 남편한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냐?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 일주일 전 마을에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옆마을 처녀가 결혼 전날 집을 나갔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나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결혼식 전날이 다가왔습니다. 집안은 잔치 준비로 북적였습니다.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떡을 찌고 전을 부치고 마당에 멍석을 깔았습니다. 해가 지고 손님들이 돌아가고 밤이 깊어갔습니다. 나는 작은 방에서 혼수 보따리를 정리했습니다. 내일이면 이 집을 떠납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남의 집 사람이구나. 아버지가 방문을 닫고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네, 아버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버지는 평소 우리 방에 오지 않으셨으니까요. 앉아라. 아버지가 내 옆에 앉았습니다. 곰방대 냄새와 술 냄새가 났습니다. 여자가 시집 가면 남편한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웠냐? 네,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어요. 말로만 듣는 걸로는 안 돼. 손이 내 어깨를 잡았습니다. 나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아버지, 무슨, 조용히 해. 내 어머니도 시집 가기 전에 내 할아버지한테 배웠어. 우리 집안 전통이야. 그 순간부터 시간이 멈췄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몸은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아버지가 일어나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내일 결혼식에서 울상 짓지 마라. 나는 방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언니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순호가 일어나야지. 오늘 결혼식이잖아. 응.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몸을 일으킬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래? 많이 떨리나 보네. 언니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모두가 몰랐습니다. 하얀 저고리를 입었습니다. 빨간 치마를 입었습니다. 화관을 썼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마을 교회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축하했습니다. 철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순우가 드디어 우리 결혼하네. 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웃을 수 없었습니다. 예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맹세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예라고 대답하세요. 예. 모든 것이 꿈 같았습니다. 악몽 같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났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나는 빈 껍데기처럼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이 되어 철수와 함께 대전으로 갔습니다. 철수가 마련한 작은 집이었습니다. 순호가 우리 집이야. 마음에 들어? 응. 피곤하지? 씻고 쉬어. 첫날 밤이었습니다. 철수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나 처음이라 서툴 거야.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젯밤이 떠올랐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괜찮아? 많이 떨리나 보구나. 천천히 해도 돼. 철수는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절대 말하지 않겠다고. 평생 비밀로 가져가겠다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철수는 일을 나갔습니다. 나는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여자가 보였습니다. 이게 나인가? 이게 내가 꿈꾸던 결혼 생활인가? 2달이 지났습니다.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입덧이 시작되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하셨어요. 철수는 기뻐했습니다. 순호가 우리 아기야.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모른다는 것을.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손이 뻗어왔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순호가 괜찮아? 또 악몽 꿨어? 응. 미안해. 다시 자. 철수는 나를 안아주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이 오히려 고통스러웠습니다. 나는 거짓말쟁이야. 나쁜 여자야. 매일 스스로를 책망했습니다. 임신 7개월이 되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문병을 왔습니다. 순호가 얼굴이 왜 그래? 많이 힘들지? 괜찮아요. 내 아버지가 보고 싶어 하시던데.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안 갈래요.
그래도 내 아버지인데. 싫어요. 처음으로 어머니께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친정에 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배가 점점 불러왔습니다. 아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내 딸이야. 누구의 아이든 상관없어. 내가 낳고 내가 키울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비밀은 언젠가 다시 나를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17년이 흘렀습니다. 딸 소희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철수는 소희를 온 마음으로 사랑했습니다. 아들 정우도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대전 외곽에서 작은 정비소를 운영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늘 불안했습니다. 친정에는 거의 가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핑계를 댔습니다. 아이가 아파요. 일이 바빠요. 몸이 안 좋아요. 철수는 이상하게 여겼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소희에게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셨단다. 언제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거짓말이 점점 쌓여갔습니다. 1980년 여름이었습니다. 소희가 17살이 되었습니다.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호가,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 이번엔 꼭 와야 해. 알았어. 17년 만에 친정에 가기로 했습니다. 엄마, 나 먼저 갈게요. 친구들이 그 동네에 산대요. 소희가 먼저 버스를 탔습니다. 나는 철수, 정우와 함께 조금 늦게 출발했습니다. 그것이 실수였습니다. 친정에 도착한 것은 오후 4시였습니다. 마당은 조용했습니다. 안방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생각보다 건강해 보였습니다. 순호가 왔구나. 소희는요? 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작은 방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작은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소희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찢어진 옷, 흐트러진 머리, 텅 빈 눈빛. 17년 전의 나였습니다. 소희야. 달려가 안았습니다. 엄마. 소희가 울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17년간 얼려두었던 모든 것이 폭발했습니다. 분노, 증오, 죄책감. 아버지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짐승? 손녀한테까지. 왜 이래? 어떻게 손녀한테까지 그럴 수가 있어? 아버지가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집안 전통이잖아. 뭐가 문제야?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전통? 이게 전통이라고? 이건 범죄야. 조용히 해. 철수가 들으면 어떻게 해? 들어야지. 다 말할 거야. 처음으로 소리쳤습니다. 처음으로 반항했습니다. 그날 밤 철수와 단둘이 앉았습니다. 철수야, 내가 고백할 게 있어.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결혼 전날 밤일, 소희의 출생, 오늘 일어난 일. 철수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당신이 혼자 17년 동안 미안해. 바보야. 왜 말 안 했어? 철수가 나를 안아주었습니다. 소희는 내 딸이야. 누가 낳았든 상관없어. 그날 밤 처음으로 17년 만에 안심하고 울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소희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임신한 것 같아. 17살 소녀에게 너무 잔인했습니다. 소희야, 엄마가 지켜줄게. 이번엔 달라. 엄마처럼 숨기지 않을 거야. 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이 몰려왔습니다. 가문의 수치를 밖으로 내놓으면 어떻게 해? 아버지를 고소한다고? 미쳤어? 그냥 조용히 넘어가. 다들 그렇게 살아. 모두가 우리를 말렸습니다. 소희의 남자친구 진우가 찾아왔습니다. 안경 쓴 조용한 청년이었습니다. 소희 어디 있어요? 진우야.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진우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소희 만나고 싶어요. 정말? 모든 걸 알고도? 네. 저는 소희를 사랑합니다. 그날 밤 우리는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까? 증거가 있어? 오래된 일인데 믿어줄까? 소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모두가 고민했습니다. 소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엄마처럼 평생 숨기고 살기 싫어요. 그 말에 나는 결심했습니다. 신고하자. 더 이상 참지 말자.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두려웠습니다. 정말 이길 수 있을까? 정말 정의가 이길 수 있을까? 1980년 9월, 우리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아버지를 고소하러 왔습니다. 경찰관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를 고소한다는 게 범죄는 범죄입니다. 진술서를 썼습니다. 17년 전 일, 그리고 2달 전 일, 손이 떨렸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오래된 일이었고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우리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애비를 고소하는 년이 어디 있어. 미친 게 분명해. 저러니까 시집도 잘못 간 거야. 모두가 우리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른 피해자가 나타났습니다. 저도 당했습니다. 20년 전에, 저도요. 15년 전에 2명의 여성이 용기를 냈습니다. 아버지는 마을의 여러 여성을 괴롭혀왔던 것입니다. 수사가 진전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판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소희의 배가 불러왔습니다. 진우는 변함없이 곁을 지켰습니다. 소희야, 나랑 결혼해 줄래? 아기 아빠도 아닌데. 나는 이 아이의 아빠가 되고 싶어. 소희가 울었습니다. 나도 울었습니다. 1992년 봄, 소희의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지우예요. 말글지, 도울우. 작은 아기를 안았습니다. 이 아이는 어둠 속에서 태어났지만 빛으로 자랄 것입니다. 진우가 아기를 안았습니다. 지우야, 아빠야. 잘 부탁해.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철수를 떠올렸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1992년 말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12년이 걸렸습니다. 법정에 섰습니다.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1963년 6월 14일 밤 제 아버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공격했습니다. 30년 전 일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제 딸이 증거입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럼 손녀도 증거입니다.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도 있습니다. 재판이 계속되었습니다. 길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소희도 증언했습니다. 1980년 7월 그날, 소희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증언했습니다. 저도 당했습니다. 저도요. 용기가 모였습니다. 진실이 쌓였습니다. 1993년 1월 어느 추운 날 판결이 났습니다. 피고인 이기철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소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철수는 내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한숨만 나왔습니다. 30년을 숨죽이고 살았던 숨이 마침내 터져 나왔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소희가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끝난 거야? 응, 이제 끝났어. 정말? 정말이야. 소희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해 봄, 소희와 진우가 결혼했습니다. 지우는 작은 꽃바구니를 들고 입장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나는 철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잘 살았지? 당연하지. 당신은 정말 용감해. 혼자였으면 못했어. 당신이 있어서 가능했어. 철수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정호도, 정호 여자친구도, 언니도, 다른 피해자들도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였습니다. 이순옥이었습니다. 48살의 여자, 생존자, 전사, 그리고 어머니. 이제 시작이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 거야. 2023년 대전 한밭 5일장 화요일 아침입니다. 할머니, 송편 5개 주세요. 인절미도 있어요? 손님들의 목소리가 정겹습니다. 나는 이제 78살입니다. 천막 아래에서 떡을 만들고 팝니다. 30년이 흘렀습니다. 1998년 아버지가 감옥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무거운 책 한 권을 덮는 기분이었습니다. 2000년 소희와 진우는 두 아들을 더 낳았습니다. 지우는 언니로서 동생들을 잘 돌봤습니다. 2010년 지우가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할머니, 나 소아과 의사 될 거야. 그래, 우리 지우 꿈 꼭 이루렴. 2018년 철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당신을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소. 나도 그래요. 당신 없었으면 못 견뎠을 거예요. 이제 당신은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용감한 여자니까. 철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랑 같이 살아요. 아니야. 엄마는 혼자 살 거야. 정말 괜찮으세요? 응. 걱정 마. 혼자 사는 것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2019년 손주들이 제안했습니다. 할머니, 5일장에서 떡 파시는 거 어때요? 떡을? 할머니 떡 정말 맛있잖아요. 사람들도 좋아할 거예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화요일마다 5일장에서 천막을 치고 떡을 팔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떡을 사러 오는 사람, 이야기를 나누러 오는 사람. 할머니, 떡 정말 맛있어요. 비결이 뭐예요? 정성이지. 정성. 어느 날 젊은 여자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저 상담하고 싶은데요. 그래, 앉아. 천막 구석에 앉았습니다.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할머니처럼 말할 수 있을까요? 순간 알았습니다. 이 여자도 피해자라는 것을. 말해. 당신 잘못이 아니야. 여자가 울었습니다. 나는 그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숨기지 마. 말하면 조금씩 나아져. 정말이요? 정말이야. 나도 그랬으니까. 그날 이후 비슷한 사연을 가진 여성들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2023년 봄 지우가 결혼했습니다. 지금은 소아과 의사로 일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결혼식 날 지우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할머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 너는 이미 강해. 그리고 따뜻해.
할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엄마 덕분이지. 그리고 내 아빠. 지우가 안아주었습니다. 오늘도 5일장에 나왔습니다. 떡을 만들고 손님을 맞이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할머니, 오래 사세요. 고마워요. 당신도 건강하세요. 해가 지고 장이 끝났습니다. 천막을 걷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는 철수 사진이 있습니다. 매일 그에게 말할 겁니다. 여보, 오늘도 손님이 많았어. 우리 떡 정말 잘 팔려. 사진 속 철수가 웃고 있습니다. 우리 잘 살았지? 우리 이겼어. 창 밖으로 저녁 노을이 집니다. 아름답습니다. 인생은 떡과 같습니다. 쌀을 불리고 빻고 쪄내고 치대는 과정. 힘들고 고되지만 그 끝에는 부드럽고 달콤한 떡이 탄생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랬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평화롭습니다. 만약 지금 고통 속에 있는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말해주고 싶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말하세요. 숨기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과거는 당신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지만 당신이 누가 될지는 결정하지 못합니다. 당신 인생의 마지막 장은 아직 쓰이지 않았습니다. 펜은 당신 손에 있습니다.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반드시 새벽은 옵니다. 증기가 피어오르고 떡이 익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상처도 치유됩니다. 오늘도 나는 떡을 만들 것입니다. 하나하나 정성껏 생존자에서 전사로, 전사에서 치유자로. 이것이 나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